그 다음에 그 55번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그치? 무행위 전환은, 자, 1번 보면 무행위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성립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성립하지 않았다. 생길 여지가 없다. 그럼 여러분, 무효라는 것은 일단 뭐 해야? 성립해야 무효라는 말을 쓴다. 그럼 뭐 하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 그치? 그거 1번 맞고, 2번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의 전환이 인정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다. 그러면 여러분, 무효행위 전환은 어떤 게 있냐면은,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효행위 전환은 요 보통 잘 내는 게 요 변결관성납. 여러분, 이건 승낙으로서 유효, 무효. 그지? 왜?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뭐해야 되는데, 일치. 무효인데 이걸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그게 무효행위 전환이다 말이지. 승낙으로서 무효인데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변결관성납, 조건을 붙인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 승낙으로서 무효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하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 타인의 자의 뭐 출생신고. 이건 유효, 무효. 출생신고는 무조건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을 출생신고했다. 유효, 무효? 그런 경우는 입양신고 또는 인지신고로 인정한다. 요거는 판례가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 5번째요. 비밀정서에 의한 유언이 방식이 결여됐다. 결여된 경우 무슨 정서? 자필정서 유언으로 인정한다. 요것도 민법에 규정이 있다. 그럼 요 1, 2, 3하고 5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 그럼 요거 이제 요게 핵심이다. 유언은 요식행위면서 민법 정하는 5가지 방식대로 한다. 요식행위면서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다. 근데 이걸 자필정서 유언으로 인정한다. 요식행위를 다른 요식행위로, 단독행위를 다른 단독행위로. 그래서 요 단독행위, 요식행위가 무효다. 다른 요식행위. 단독행위가 무효다. 요 결여되면 유효, 무효. 이걸 뭐? 다른 단독행위로 인정. 그래서 요 단독행위에는 무효의 전환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 무효의 전환, 당사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의혹하였으리라 인정되어야 된다. 의혹하였으리라 인정 고출 치고 그걸 무슨 적어사? 가상적어사, 가정적어사. 그지?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유효로 보노? 법률행위가 있은 때로 소급했어. 무효 성립시로 소급했어. 다시 무효 성립시로 뭐해서? 소급해서다. 그때부터는 그밖에 없다. 무효 행위추인 108조 통정 의사표시 없다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고. 요거는 무효 성립시로 뭐해서? 소급해서다. 무효가 있은 때부터 유효로 본다. 그 다음 무효인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인정되고, 입양, 인지 등 관련 신분행위에서도 전환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요거 꼭 조심한다. 요식행위를 다른 요식행위도 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단독행위도 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6번 갑니다. 본인 갑이 다시 누구 갑이? 본인 갑이 대리행위의 상대방 병에게 무슨 행위? 강박행위 하였다. 본인 갑이 대리행위의 상대방 병에게
강박행위였다. 갑의 대리인 을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런 거. 이 별거 없잖아요. 요거는 누구?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누가 강박행위를 했다는 거고. 본인이 했다. 그럼 상대방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구? 본인 또는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대리인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알았느냐 관계없이 누가 당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사는 누가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지. 병은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을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OX, X. 을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병은. 을의 상태와 관계없이 병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을이 갑의 강박상에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역시 2번, 3번 묶으면 을의 상태에 관계없이 병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4번 갑의 강박에 을의 지부지와 관계없이 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4번 정답. 5번 을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 하나여 아까 했죠. 을의 상태에 뭐가 다시 을의 상태에 뭐 없이 관계없이 무슨 방은 상대방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게. 그 다음 57번 기한부 법률행위. 이 기한은 도래한 때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5. 기한이 이건 채무자익으로 뭐 추정. 무슨 정? 추정. 그래서 채무자는 입증할 필요 없고 입증 책임 누가 진다? 채권자가. 무슨 자가? 채권자가 입증 책임진다.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이 없음을 그지. 기한부 권리는 상속 보존 담보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한이익의 포기는 여러분 12월 말까지 돈 갚아도 된다 했는데 이자 없이 돈 빌려가지고 12월 말 되기 전에 미리 돈 갚는 걸 기한이익의 뭐라 한다? 포기. 포기는 무슨 방이 있는 단도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도행위고, 그 다음 요거 조심한다. 요 기한이익의 포기는 무슨 방이 있는 단도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도행위고, 그 다음에 요 포기하면은 요 포기가 기한이익의 포기가 기한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기한 무슨 해?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5번 틀렸다. 기한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뭐일 때? 포기일 때. 기한이익 상실은 기한이익의 무슨 실? 상실은 무슨 시? 위반 시. 뭐 전이라도 기한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이행 청구할 수 있다. 하고 다르다. 요거 상실하고 포기하고. 포기는 뭐 미리 이행하는 거지. 무슨 이? 미리 스스로 이행하는 거. 미리 스스로 이행 하면은 뭐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요거 도래의 효과 하면은 포기일 때 그렇다. 상실일 때는 상실은 무슨 시? 위반 시 뭐 전이라도 기한 전이라도 이행해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게 무슨 실? 상실. 도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뭐다? 포기일 때 그렇다. 그래서 5번 틀리고 그지? 그 다음에 58번 갑니다. 갑은 그 소유 토지의 을에게 차용금,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원리금을 변제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했다. 옳지 않은 거. 이건 어디에 넣어? 실명, 가담법, 그지? 무슨 법? 가담법인데,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지, 그지? 무슨 담보? 양도담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럼 을갑, 을이 채권자. 누가 채권자? 을이 채권자. 자, 그럼 요거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의 집을, 예를 들면 뭐, 돈을 빌려주고, 그죠? 차용금. 차용금이니까
소비대차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 채권 나오면은 무슨 법 적용한다? 가담법 적용한다. 무슨 대차다? 소비대차다. 그치? 돈 빌리면서 채무자가 안 갚아줄 때를 대비해서 채권자 앞으로 무슨 권 이전해놨다? 소유권 이전해놨다. 그치? 소유권 이전해놨고, 그러면 요 언제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노? 변제기 이후에 실행통지에서 매달 2월 하고 청산금을 지불하여야 완전히 소유자가 된다. 그러면 완전히 소유자가 되기 전까지는 누가 사용수익? 설정자, 채무자. 그지? 자,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변제기 후 무슨 절차를? 청산 절차 거쳐야 된다. 무슨 법 적용하니까? 가담법 적용하니까. 무슨 법 적용하니까? 가담. 갑이 청산 절차를 마치기 전에 채무를 뭐하고? 변제하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채무자입니다. 청산 절차 마쳐버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을이 채권자가. 그지? 그럼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갚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러분 늘 나옵니다. 3번. 그럼 약정 당시에 토지의 시가가 채권에게 미달하는 경우는 갑은, 여러분 만약에 미달하는 경우는 가담법은 적용하지 않지만 채무자 갑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고 찾아올 수 있다. 갑은 변제하고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다. 가담법 적용하는가 하고 단지 지금 징후는 두 개다. 가담법은 적용하지 않지만 위에 2번처럼 변제하고 소유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하면 OX, X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빨리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적용만 안 할 뿐이지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원칙 갚아야. 안 갚으면 이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변제하고서 등기 말소 청구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꼭 잘 나온다 그거. 그럼 을은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리고 을이 가등기 담보등에 한번에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토지를 선의의 병에게 양도하고 이전 등기하면 병은 거기에 대한 확정적으로 쓰자. 그러면 을은 아직까지 완전히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산 절차 거치기 전에 병에게 처분했다. 병은 선의의 병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미 선의의 제3자에 가버렸다. 자, 채무자 돈 갚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갚고 돈은 갚아야 된다. 일단 돈은 무조건 100% 갚아야 된다. 갚고 이제 집 못 찾아오잖아요. 이미 누구한테 가버렸으니까. 선의의 제. 그럼 그런 경우는 다시 돈은 갚고 다시 집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니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꼭 기억한다. 다시 금방 무슨 행위를? 불법. 집 이미 선의 제3자 가버린 경우는 변제하고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갚기는 돈은 갚고 또 무슨 배상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래서 4번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만일 이 소유권 이전은 을의 매매대금 나오면 무슨 법 적용하지 않는다?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대차가 아니니까? 소비대차가 아니니까. 그지? 자, 그 다음 59번 갑니다. 다음 중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거리가 뭔가?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의 주택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도 보증금 반환 채권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맞잖아요. 1번 한번 해봐라. 핵심 단어는 지금 뭐고? 경매지. 주어 무슨 차인도 임차인도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행위지만 동시행위지만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게 요 지금 1번 지문이다. 뭐 하고 있으면서? 대라 빨리 제목 붙여라.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무슨 내 특내. 그게 지금 1번이지. 무슨 개시?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무슨 내 특내.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뭐 하지 않고도 동시행이지만 뭐 하지 않고도 인도하지 않고도 임차인은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집행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무슨 내, 특내, 뭐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걸 요렇게도 표현한다. 여러분, 그죠? 제일 답답한 게, 여러분은 막 그냥 책에서 배운 단어 그대로 나온다고 착각하면, 법대 과목이다, 법대 과목. 막 바꾼다. 그래서 그거는, 나오는 거는 딱 정해져 있거든. 여러분이 배운 대안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뭐하고 자, 주어. 무슨 차이는? 임차인은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임차인은 경매 신청하는데, 원래는 무슨 행위지만, 동시행이지. 오리지널 동시행 전세권이잖아, 그지? 전세권은 목적물을 뭐 해야? 비워줘야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택은, 주택은 무슨 내에서, 특내에서 뭐 하지 않고도, 거기 핵심 단어, 주택의 점유를 뭐 하지 않고도, 이전하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목 붙여라.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무슨 내, 특내, 다른 말로 뭐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임차인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오늘 좋은 내용 많잖아요. 어려워도. 어려운 건 아니지, 뭐. 많이 알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건 없잖아요. 단지 이제 구로 다르게 막 한 게. 그 다음에 기간, 만약에 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신청하노? 종료 후에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뭐 후에? 꼭 임차권 등기 명령 하면 뭐 후에? 종료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는데 기간은 결정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할 수 있고 한가할 수 있고, 그 다음 만약에 임차인이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한 임차권 등기가 됐다. 그에 대한 등기 재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임차인이, 자, 요거는 그죠? 조금 여러분 뭐 하는 건데, 요 만약에 그러면 요 갑집에 어린 임차인인데 요 보증금을 안 내주더라 많이. 그러면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사가면 돈 받을 수 있잖아, 언젠가는. 그지? 근데 또 내가 여윳돈도 없고 요것도 집이 나갈 것 같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무슨 차인 스스로가, 임차인 스스로가 경매 신청하려면은 뭐 받아서? 판결 받아서 경매 신청해야 되잖아요. 채권이기 때문에. 뭐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갖고 경매 신청하지만, 이럴 때 경매할 때 아까 무슨 행위지만, 동시행이지만, 원래 오리지널 동시행은 집을 뭐 해야? 비워줘야 경매 신청할 수 있거든. 근데 동시행이지만 아까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하는데, 자, 요 판결,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요거는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무슨 심판법을 적용하냐면은 소액심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액심판법은 소액은 2천만 원 이하인데 이거는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무슨 심판법 적용한다? 소액. 그러면 판사가 들어보고 바로 판결한다. 이유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결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판사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한다가 아니고 이유 기재 없이 결정한다. 뭐 없이? 이유 기재 없이 바로 뭐한다? 결정한다. 지급하라. 뭐 해라? 지급해라. 뭐 이렇게 판결한다 이게. 그래서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OX, X. 무슨 심판법 적용하기 때문에 소액. 그럼 결국 또 소액심판법은 소액심판법은 결정할 때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그치? 얼마 이하를 보통 소액이란다? 2천만 원. 근데 보증금은 액수에 관계없이 무슨 심판법 적용한다? 소액심. 이런 거 이제 한 개 추가.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또는 우선 면제를 취득한 경우, 자, 무슨 력이 있는 상태에서,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 뭐해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면제 상실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임대차에 관한 거, 옳지 않은 거, 이 답 몇 개로 했습니까? 2개. 원래 답이 3번인데, 이거 제가 옛날에 제가 해놓은 문제인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모르고, 검토한다고 했는데 모르고 놓쳐버렸던 게, 원래 이제, 자, 지금은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 없다. 다시, 지금 임대차 존속기간 뭐 없다? 제한 없다.
종전에는 여러분 2013년에 위헌결정이 났거든. 무슨 결정이 났다? 위헌결정. 그 전에는 그 민법에 임대차 최장기간 몇 년이었냐면 몇 년? 20년. 근데 무슨 결정이 나버렸다? 위헌결정이 나왔고, 지금은 임대차 최장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다. 됐습니까? 임대차 의 최장 존속기간은 없다. 제한 없다. 무슨 결정 나가지고? 위헌결정. 그럼 종전에는 이게 몇 년? 20. 근데 요 조문이 651조인데 그 1항 삭제했다, 지금. 무슨 결정 나가지고? 위헌결정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고, 갱신할 때만 몇 년 넘을 수 없다? 10년.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채후 몇 년? 2년 차임 채권에 관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의 소유 건물을 압류하면은 무슨 저당권? 법정 저당권. 이 토지 임대차에서 실효 차임을 연 단위로 주는데 몇 년 연체? 2년. 여러분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 지었을 땐 거의 무슨 건하고 비슷하다? 지상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치? 근데 지료를 몇 년 연체? 2년 연체해가지고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하면은 무슨 건 등기한 거하고 똑같다? 저당권. 이걸 법정 저당권이란다. 무슨 임대차에서 나온다? 토지 임대차. 그 다음에 3번 존속기간 유무를 불문하고 임차인 건물의 소부분. 자, 원래는 여러분 임차인은 직접 쓰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임대인.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면 배신적 행위도 이래 보거든. 근데 우리 민법에 건물의 소부분은 건물의 소부분은 누구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의 없이 만약에 쓰게 했다, 해지할 수 있다. OX, X. 요거는 무슨 임대차에서만 그렇다? 빨리. 건물 임대차. 무슨 임대차? 건물 임대차. 그래서 60번에 틀린 것 됐습니까? 60번에 틀린 거 몇 번? 1번과 3번 이렇게 두 개. 그지? 자, 그럼 4번 갑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임대차 최장 존속기간 제한이 없다.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야. 종전에 몇 년 했는데 20년. 무슨 결정이 났다? 위헌결정 나가지고. 그 법조문 삭제됐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상당기간에 이걸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상당기간 상당기간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택이나 상가에서는 기간 만료 몇 월 전까지 1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 자동갱신인데 요거는 후? 만료 후 상당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는 압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하고 보고, 그 다음 5번 법정갱신은 존속기간에 대해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약정이 없는 거로 보면은 언제든지 나가세요 나갑니다. 임대인이 나가세요 몇 월?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몇 월? 1월. 이렇게 한다. 그치? 지나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 61번 갑니다. 대전에 사는 갑은 서울에 있는 고객에게 자기 토지를 이용원에 발행했다는 이 다음 편지를 17년 9월 1일 발신하고 9월 20일까지 응답할 것을 을에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을은 9월 3일에 배달되었다. 근데 을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겠다는 편지를 9월 15일에 발송했으나 그게 9월 25일에 도달했습니다. 20일까지 답변했는데 며칠 돼가지고 25일. 며칠 날 발신했는데 15일. 그럼 밑에 보지 말고 빨리 떼라. 그냥 연착된 승낙인데 그냥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지? 근데 이거는 지금 며칠 날 발송했노? 15일 하면 보통 며칠이면 도달하노? 3, 4일. 그러면 며칠까지 답변했는데 20일까지. 그러면 을은 무슨 분이
충분히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는데 연착됐다.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청약자. 청약자가 승낙 연착 통지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왜?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댔다? 발신주의. 그럼 자, 며칠 날 발송? 15일. 그럼 어른 15일 했으니까 대한민국은 아무리 멀어도 뭐 한 3, 4일인데 서울에서 부산에도 3, 4일인데 대전에서 중간에서 하니까 뭐 부산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충분히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다. 며칠까지? 20일까지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며칠 날 도달됐다? 25일. 그럼 이거는 이제 만약 말로 하면은 배운 걸로 하면은 뭐 무슨 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지만 무슨 사정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며칠이 지나서 도달됐습니까? 10일. 연착됐다.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청약자. 누구? 갑이 연착 통지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고 안 하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하죠? 성립. 자, 그럼 다시 갑은 가만히 있으면 이익 받습니까? 불이익 받습니까? 불이익 받지. 계약 성립. 자기는 20일까지 했는데 며칠이 도달됐지만 25일 도달됐지만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계약 성립하잖아요. 계약 성립하면 갑에게 유리불리 20일까지 해야 갑 자기 뜻대로 되는 거지. 다시 며칠대로 돼야 갑 뜻대로 20일. 그럼 지금 며칠 날 했는데 25일 됐는데 갑은 자기는 20일까지만 된다 했잖아. 근데 며칠 날 도달했는데 25일 됐는데 성립하면은 갑한테 이익 불이익이지. 자기는 며칠까지만 된다 했는데 20일 며칠까지 됐는데 25일 했는데 갑이 가만히 있으면 계약 성립하면 갑에게 이익 불이익이지. 그러면은 갑이 자기가 불이익 안 받으려면 연착 통지해 줘야 할 뭐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1번 갑은 을에게 연착 통지 의무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요거는 있다. 안 하면은 계약 성립 항고로 하거든. 자기는 며칠까지만 한다고 했지만 20일까지 했지만 며칠 날 도달? 25일 도달했으니까 계약 성립 가만히 있으면 이익 불이익 하니까 연착 통지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어렵다. 1번은 그런 원리다. 다시 갑은 자기 뜻대로 하려면 며칠 날 도달해야 자기 뜻대로 된다. 20일. 근데 며칠 날 도달했지만 25일 도달했지만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가만히 있으면 계약 성립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익 불이익 계약 성립되면 넘었지만 성립되면 자기한테 이익 불이익이지. 언제까지만 돼야 자기 뜻대로 되는 건데 20일 25일 됐지만 가만히 있으면 계약 성립한 거로 보니까 그럼 불이익 안 받으려면 연착 통지해야 할 뭐 의무가 있다. 이게 의무 이행 안 하면 불이익이지. 25일 됐지만 계약 성립하니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중요 1번. 2번 갑은 을에게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은 발신한 때 언제? 발신한 때 며칠 날? 15일. 갑이 연착 통지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소로서 강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럼 갑의 연착 통지 유무를 불문하고 을의 승낙은 연착되었으므로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아까 갑이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하고 성립. 연착 통지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고. 그러면 갑이 연착 통지가 있을 경우 무슨 통지가 있을 경우 연착 통지가 있으면 일단은 계약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그럼 을의 승낙은 무슨 청약으로 본다? 빨리 새로운 청약. 그럼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다시 갑의 뭐 의사. 자, 그럼 일단은 갑이 연착 통지했습니다. 며칠 날 도달했는데 25일. 그러면 갑이 연착 통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을이 한 승낙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 무슨 청약으로 보고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다시 갑이 무슨 K, OK. 지금 됐습니까? 이 순서대로 한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5번. 좀 어렵다 이게. 요렇게 나온다. 이제 막 그거 안 나온다 하면은 갑이 가만히 있으면 언제 계약 성립하냐? 뭐 9월 15일
이미 그거는 수십 번 나왔거든. 안 나온다 그거. 그거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그거 나왔을 때 여러분은 오우 정말 잘 냈네 했지만 그거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이미 무슨 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요래 나온다. 요 안에 그 꼭 기억해야 되는데 금방 그거 아까 갑은 을에게 연착 통지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꼭 기억한다. 가만히 있으면 왜? 뭐 하니까? 불이익당하니까 늦게 왔지만 계약 성립된 거로 보니까 하고 그 다음 1번 5번 기억해야 되겠네. 나머지는 아는 거고. 몇 번이 중요하네? 1번 5번 그지? 요런 걸 자꾸만 이제 하는 거지. 그 범위 안에서. 그럼 출제자가 이제 이게 다른 데서 나온 거거든. 다른 데서 나왔고 법과대학 책 교재에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 우리는 그냥 우리 시험은 뭐 아까 있죠. 갑이 가만히 있었다. 계약 성립한다. 언제 성립한 거로 보냐? 9월 15일. 그 딱 나오면 제일 좋잖아요. 와. 내가 아는 거니까. 누가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그건 이제 안 논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만 자기가 그냥 지금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 내가 아는 거는 이미 이제 아는 거는 연습할 필요 없다. 아는 거는 연습할 필요 없고 아까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아는 것만 계속 풀거든. 그거 안 풀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 뭐 하는 거? 모르는 거 요 하루에 5개씩 외우라 하잖아요. 가외할 때 그랬거든. 모르는 거 5개 다음 3일 후에 선생님 오면 그 5개만 점검한다 하면은 그 5개 안 해놓고 지 아는 것만 연습장 한 30장 풀어놨다. 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미 그거는 뭐 하는 거니까? 아는 거니까. 요 5개 요 꼭 기억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42번 갑니다. 매미 1번 맞다. 1번 맞다 그지? 무슨 일? 동시에. 2번 인도할 때까지는 하면 누구? 매도인. 근데 완납 나오면 누구? 매수인. 그지? 2번 전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여러분 전부 타인에 속하거나 안 가면 담보권으로 실행으로 소유권 무슨 실? 상실. 그 두 개는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매매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권리 상실의 위험이 있는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맞죠? 네. 그 다음 5번은 핵심 단어 찾아. 목적물, 그치. 하자 담보 책임. 여러분, 목적물 하자 담보 책임 하면은 아까 항상 매수인 어떻게 해야 목적물 하자 담보 책임. 그냥 6자 하자 담보 책임 하면 물건, 목적물, 고장. 그치? 소유권 가져왔는데 뭐 났다? 고장 났을 때 그걸 6자 하자 담보 책임 묻기 위해서는 요건이 일단 1. 매수인. 아까 항상 매수인이 어떻게 돼야? 선의 및 무과실이라야 된다. 그래야 담보책임. 그럼 선이라 하더라도 과실인 경우는 6자 고장났을 때 하자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2개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그럼 그래서 이제 거기 물을 묻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매수인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거로 본단 말이지. 그냥 느낌으로 와 확실하니까 있다 넘어가면은 죽사발 나는 거지. 잘 낸다. 무슨 하자? 빨리 명백한 하자.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건으로 논리. 누가 알고 있다? 빨리 매수인이 어떻다? 악의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꼭 기억합니다. 잘 냅니다. 늘 잘 나온다.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하자는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너무 OX, X. 객관적이고도 확실하면은 누가 알고 있다? 빨리 누가? 매수인이 어떻다? 악의 또는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되겠습니까? 자꾸만 쭈그러들죠. 쭈그러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뭐 돌아올 수 있는 다리는 걸렀으니까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지. 지금 무조건 뭐 한다? 합격한다 하고 50점 넘어가면 합격한다. 40점이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자꾸 한다. 되겠습니까? 네. 꼭 금방 기억한다. 명백한 하자일 때는 6자 하자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 여러분 뭐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이든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중요하다.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뭐일 때? 악의일 때. 또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2개, 선의 및 무과실 무슨 것 깨끗 하고,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안날 하자 발견일로부터 몇 월? 6월.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그지? 그래서 결국 그 담보 책임은 누가 중요하네? 매수인. 그지? 그럼 거기서 이제 하나 더 하면 권리 물건 되면 경매에서는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권리 그거 잘 나온다. 그리고 원칙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지금 자꾸만 한 개씩 해가는 거지. 그지? 여러분 선생님 오늘같이 해가지고 선생님 한 3일만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그냥 안 잊어버리고 할 것 같아. 근데 아니지. 오늘 4시간만 하면 집에 가는데 계속 하면은,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있잖아요. 토요일 아침부터 또 한번 하잖아. 그지? 하다 보면 거기서 알아진다. 하고, 조금 말고 또 이제 뭐, 시험 막판 돼가지고 또 뭐 시간 남으면 더 하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아하가 온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한계에서 지금 깔딱깔딱 하고 있거든. 이거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 거기서 이제 항상. 토요일 날 와야 되겠지, 그제? 근데, 그제, 날짜가 저는 저 의사하고 관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제, 시골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입니다. 저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제? 자, 갑니다. 63번. 갑은 주어. 항상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항상 갑은 탁 동그라미 하고, 을과 을소의 X 건물을 17년 10월 1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00만원 2년간 뭐 하기로? 임차. 하기로 정하면서, 누가 소유자입니까? 빨리? 을이 소유자지. 갑은 임차인이다. 빨리 읽으면서 뒤에 나가기 전에 그거부터 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다가 갑은 아까 주어 동그라미 했잖아요. 갑은 뭐 하면서 임차하기로 약정하면서 하니까 갑은 무슨 차인? 임차인. 을은 무슨 자? 소유자. 이런 거 읽을 때 2번 읽으면 안 된다. 절대로. 됐습니까? 다시 갑은 누구? 을에게 갑은 하고 그 다음에 을 소유 하니까 빨리 그거부터 빨리 정한다. 누가 소유자? 을. 누가 빌렸네? 갑이. X 건물을 10월 1일 보증금이 2천만원 월세 100만원 2년간 뭐 하기로? 임차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뭐하에? 승인하에 건물을 변조할 수 있으나 반환시에 임차인을 원상회복 빨리 줄쳐야지. 중요한 단어. 무슨 회복? 원상회복. 다음 원상회복 때문에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없다. 특약했다. 그 후 갑은 내부를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또 건물 출입로를 확장해 사용하고 있었다. 근데 18년 5월 1일 을은 갑이 200만원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줄쳐야지. 뭐하고?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고 하니까 무슨 윗반 하면 부속물 매수가 안 되네. 이렇게 지금 출입로를 확정하고 주방을 설치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비용이야 부속물이야. 그걸 고민해야 된단 말이지.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문제가 딱 나오면 이게 지금 뭐야? 부속물이야 비용이야 한데 딱 근데 해결해 주잖아요. 출제자가 무슨 회복? 원상회복. 그러면 비용은 일단 비용일 때는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 또 무슨 그렇지. 그럼 부속물 매수도 된다 안 된다? 벌써 끝나뿐네. 그냥 고민이 해결돼 붙잖아요. 비용 없고 부속물 매수 없고
만약에 그게 아까 지금 거기에 뭐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출입로를 확장하여 이게 지금 비익비야 부속물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거 이미 뭐 알 필요 없지. 왜? 비용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독립성이 있어 갖고 부속물이 되더라도 무슨 반 윗반 해니까 부속물 매수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해결돼 붙지. 안 그러면 그 막 고민하는 거거든. 근데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을이 차임연체를 위하여 해제하는 건 적법하다. 5. 기간 만료된 경우 갑은 명도 의무화. 자, 경우 끊어야지. 경우 만료됐을 때. 그러면 만료된 경우 하면은 요 지문에서는 위에는 무슨 반 했지만 윗반 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무슨 반 하지 않았을 때 윗반 하지 않았을 때 만료된 경우 갑은 명도할 의무하고 보증금 연체 차임 등 깔 것 까고 명도시까지 모든 채무를 청산 나머지를 반환하면 무슨 행? 동시행.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판례에 의하면 갑이 건물을 지금 위에 거하고 지문하고 또 관계없다 이게 그지? 보니까 그럼 갑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자 갑이 목적대로 사용 못했다면 뭐대로? 목적대로. 자 임대차에서는 아까 누가 쓰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은 쓰게 해줘야 하는데 갑이 어쨌든 목적대로 사용 못했단 말이지. 그럼 누가 윗반한 거네? 임대인. 그렇지.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건 없다. 유치건 없다. 틀린 거지.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입니까? 사람이 잘못해갖고 손해배상입니까? 사람이 누가 약속 안 지켜가지고 빨리 임대인. 그렇지. 그래서 무슨 건 없다? 유치건 없다. 그럼 물건과 관련이 있어야 무슨 건? 유치건. 그럼 지금 묻는 질문은 임대인 을이 쓰게 해줘야 할 무슨 의무가 있다? 빨리 적극적 의무. 무슨 의무? 적극적 의무. 근데 누가 약속을 못 지켰네? 임대인. 그래서 이걸 또 3번을 다르게 고치면 임대인 을의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입니다. 이게. 는 임차인은 무슨 건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 없다. 그래서 틀린 거 바로 몇 번? 3번. 4번 판례에 하면 갑이 을의 성인하에 주방시설과 적게 편익을 부속시켰고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고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딱 중요한 것도 이제는 위로 다시 본문으로 간다. 때로는 본문하고 관계없을 때 묻는 것도 있고 본문으로 막 이게 그래서 민법이 어렵거든. 지금은 4번은 다시 뭐로 갔다? 본문. 무슨 문? 본문. 본문은 무슨 반, 윗반.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부속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 없다. 5. 맞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갑과 을 사이의 원상회복 약정은 주어 끊고 유익비 포기며 이는 뭐하다? 유효. 비용은 100% 무슨 규정이니까? 임규정. 따라서 갑은 출입로 확장에 따른 지출에 관한 그 비용 사항과 현존이익 반환은 뭐 청구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출입로 확장은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무슨 비? 유익비. 그러면 만약에 주방시설은 뗄 수 있으면 무슨 물? 부속물. 되겠습니까? 출입로 확장은 무슨 비다 빨리? 유익비. 왜? 뗄 수 없다. 떼가지고 다른 데 설치할 수 있어야 독립성이 있다 그러거든. 독립성이 없으면 무슨 비? 유익비. 이렇게 한다. 이건 꼭 한 문제 나온다. 딱 나왔을 때 본문에서 원상회복 나오면 너무 기쁘다. 뭐 비용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또 무슨 반 윗반 하면 뭐 독립성 있든 없든 사세요 행사할 수 없다. 그걸 확 해결해 주는 거거든. 읽으면서 그런 거. 그 다음 64번 갑니다. 건저당.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연습도 하고. 예? 자꾸만. 그럼 건저당에 대한 뭐 잘못된 건 했습니다. 1번 맞다. 1번 맞죠? 왜 맞노? 기간은 반드시 넣으면 안 된다. 기간은 상대적 등기상 무슨 적? 상대적. 그지? 그 다음 판례는 채권자가 다른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자, 여러분 건저당은 자 결산기가 언제냐? 다른 사람이 신청했다. 다시 건저당 다른 사람이 신청했다. 뭐 매각대금 뭐 완납시. 자신이 신청하면 무슨 시?
신청시. 외우고 있죠? 자, 근데 그게 지금 뭐가 주어?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건저당권자는 경매 개시 있는 때를 기준하여 있다. OX, X, 빨리. 매각 대금 완납시. 이걸 잊어버렸으면 큰일 나르지. 경매 개시 결정이 있는 때 하니까 어떤 사람 맞다고 지금 다른 거 집은 사람이 있거든. 잡아내라면 잡아낸다. 그건 안 오고 있다는 거지. 건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면 무슨 시? 빨리 신청시.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빨리 매각 대금 완납시. 꼭 기억해야 된다. 중요. 그래서 그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을 때 OX, X 매각 대금 완납시. 요거하고 또 시점 요거하고 또 잘 내는 게 여러분 그죠? 아까 저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신고 사업자 그 상가는 무슨 자 등록? 사업자 등록. 우선 배당 받으려면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잖아, 그지? 그럼 대항요건 신고 무슨 거? 신고 확정일자. 신고. 그 다음 사업자 등록. 주택은 무슨 거? 신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 언제까지? 여우에 있어야지. 언제까지? 확 찍어간다 그러면 공부 안 하고 그러면 배당 요구 종결까지. 무슨 요구까지? 배당 요구 종결까지. 그래서 여러분 신고와 사업자 등록은 취득요건 플러스 존속요건. 다시 대항요건 취득요건 플러스 무슨 요건? 존속요건.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주택에서 주민등록. 주택에서는 무슨 등록? 주민등록. 상가는 사업자 등록. 언제까지?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그건 취득요건 플러스 무슨 요건? 존속요건. 그거하고 요거 결산기 건저당에서 결산기 건저당권자가 신청했을 때는 무슨 시? 빨리 신청시. 다른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매각대금 완납시. 그치? 되겠습니까? 되고. 2번도 알면은 이게 이런 거는 쉬운 거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어려운 거라 하는 게 아니고 64번 이런 거는 쉬운 거. 자꾸만 여러분이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 어렵다 이러면 왜냐면 답이 쉽잖아요. 답이. 나머지는 몰라도 괜찮거든. 나머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3번 피담보 채권이 뭐 되기 전에는 확정된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바꿨을 때는 바꾼 이유권만 뭐 된다? 담보된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부담한 채무가 최고액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액 범위? 최고액 범위 내면은 지연배상 몇 년을 초과하는 것도 1년을 초과하는 것도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럼 건저당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자, 결산기가 있거나 결산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우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했잖아, 그지? 그럼 결산기 되기 전이라도 나는 이제 하기 싫어. 외상하기 싫어 하든지 너하고 하기 싫어. 거래하기 싫어 하면 이제 채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때까지 발생한 대금 독 갖고 건저당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치? 오지. 그 다음 65번. 65번 이런 거 낸데 이게. 한번 읽어봐라. 그럼 65번 제목 한번 붙여봐라. 예? (65번) 제목 붙여라. (65번) 제목 붙이면 뭐고?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 다시 무슨 지상권과? 법정지상권과 일괄경매. 요거하고 비슷한 게 있잖아요. 우리 물권적 청권에서 있잖아요. 또 나왔던 거는 시험 문제. 요 갑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그지? 무슨 신축? 무단 신축하면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그
근데 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는 안 되고 건물에서 뭐 임차인한테는 뭐 나가달라고만. 그치? 맞잖아요. 해가지고 누구 기출문제 있잖아요. 요 병에게 무슨 대 했다? 임대했다. 근데 일부는 누가 쓰고 있고 을이 쓰고 있고 일부는 병이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쓰고 있을 때 되잖아. 그지? 그럼 갑은 누구에게? 건물 소유자 누구? 을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뭐 철거 건물에서 나가달라고는 할 수 없다. 근데 임차인에게는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는 안 되고 건물에서 뭐 나가 퇴거만 요청할 수 있다. 이거지. 요렇게 낸다 이게. 요것도 같은 내용이지 뭐. 요거는 다시 제목 법정지상권과 뭐 일괄경매. 그러면 일부에 됐습니까? 갑의 토지의 일부에 건물을 짓고 A 건물을 짓고 가지고 있었다. 뭐하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하던 중 을로부터 그럼 을이 토지의 무슨권 설정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그러면 설정 당시에 뭐가 있었네? 건물 A 건물은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러면 하고 난 뒤에 다시 일부에 누가? B 건물. 그럼 A 그러면 토지만 경매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지? 만약에 이런 경우는 토지만 경매하면은 요 A에 대해서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B 건물은 뭐 철거 하든지 을은 A 토지와 B 건물에 대해서 무슨 경매? 일괄 경매하고 A 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그치? 이거 특이한 거 꼭 기억한다. 이거 나온다 시험. 이렇게 막 두 개씩 막 낸다. 요즘 뭐 할 게 없으니까. 낼 게 없으니까. 정말 후회되잖아요. 빨리 시험 칠걸. 다시 한 번 더 65번. 갑은 자기 토지에 A 건물을 신청하여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하던 중 B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면서 그 토지에 저당권을 설치하고 등기를 격려해 줬다. 그럼 A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지상권입니까? 빨리 법정지상권. 그 갑은 토지에 별개의 B 건물을 뭐하여 신축한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B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경매? 일괄 임대하던 중 갑이 융자를 상환하지 못해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병에게 무슨 낙되었다? 경락. 그러면 어쨌든 A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지상권? 법정. 그럼 이제 을이 할 때 만약에 토지만 했으면 B 건물은 뭐 하거나 철거하거나 안 가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치?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갑은 A 건물이 완공된 더불어 건물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별도 보존 등기 없더라도 제3자에 대한 양도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OX, X. 보존 등기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뭐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무슨 등기 안 하고는? 보존 등기 안 하고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이 당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자 어쨌든 토지 경락받은 병이잖아요. 병은 매각되건 무슨 시? 완납, 뭐 없이? 등기 없이. 1번, 2번 틀리고 3번 병은 갑을 상대로 A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A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갑은 A 건물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 병에게 여전히 대항할 수 있다.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다. 3번은 다시 다르게 고치면 어떻게? 건물 소유자 A 건물 소유자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그지? 어쨌든 병은 A 건물 철거 청구 있다 없다? 없다. 다시 A 건물 소유자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무슨 권을 가지고? 법정지상권 또는 지상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병에게 그렇게 하고. 자,
3번 갑니다. 을은 저당권자입니다. 토지에. 을은 토지와 무슨 게 한배 기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4번 정답. 5번 병으로부터 토지를 전등한 정이 A 건물 철거를 청구한다면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여전히 대항할 수 있다. 무슨 지상권을 가지고?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그치? 다른 게 낸다. 다른 시험에도 나왔고 대학 교재에도 책에 있는 내용이다. 꼭 기억. 짱짱. 그 다음 66번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 공용부분은 소유자 전원 공유에 속하는데 공유. 그럼 옳은 것. 1번 핵심 단어 찾아. 사용은 공용부분의 사용은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빨리 그 사용이 눈에 번쩍 들어야 되고, 그 다음 지분은 전유부는 뭐? 면적. 가격이 아니고 무슨 적? 면적 비율. 3번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독립하여 처분할 수 없다. 맞죠? 공용부분은 분리, 분할 따로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전유부분과 반드시 무슨 성? 일체성. 그 다음 변경사항은 원래 특별한 말이 없이 변경사항 하면 몇 분의 몇? 4분의 3. 단은 예외죠.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을 때는 통상이시표 교환이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칙 가지고 하거든. 과다한 비용 몇 분의 몇? 4분의 3.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변경은 통상이시표 결의. 그치? 그러면 변경은 항상 4분의 3이다 하면 OX? X.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보존행위 대표적인 대라. 물권적 청권. 물권적 청권은 항상 각자. 1차적으로 각자 각 공유자가 하지만 2차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해서 2차적 관리인도 행사할 수 있다. 자 67번 갑니다. 가등기 담보 틀린 거. 대물변제 예약뿐만 아니라 매매 예약 등의 경우로 가등기 담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매매 예약이라고 쓰지도 않고 대물변제 예약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의 기재에서 여러분 가등기고 채권자가 누구고 채권자가 누구라는 것만 표시할 뿐 뭐 돈 숫자는 전혀 기재하지 않는다. 가등기 담보에서 무슨 자는 전혀 없다? 숫자. 무슨 자는 없다? 숫자. 그 다음 담보 가등기가 격려된 경우 청산기간이 묘하여야 경과하여야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정확하게 하면 청산기간이 경과하고 무슨 금을 지불해야 청산금은 그냥 청산기간을 맞는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건하고 똑같다? 저당권. 무슨 대위 있다? 물상 대위 있다. 그 다음 청산 의무 면제. 무슨 의무? 청산 의무 면제하는 특약은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청산기간 경과 전에 청산금 면제 특약은 무효. 이후의 특약은 뭐한다? 유효하지만 제3자의 권리 후순위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다시 청산기간 내에 청산금 면제 특약, 청산 의무 면제 특약 무효. 무슨 이후? 청산기간 이후 청산 면제 특약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지만 제3자의 권리는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무슨 기간? 다시 무슨 기간? 청산기간 경과 전에 청산 의무 면제 특약 무효. 무슨 기간 이후에 면제 특약은 청산 면제 특약 그대로 유효하지만 제3자의 권리는 뭐하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68번 동시행항변권 잠깐 쉬었다.